감정은 반영구적입니다. 마치 뇌가 나 좀 다루어줘, 나 좀 빼내줘 라고 말하듯 생각이 깨달아지면 생각으로부터 감정과 행동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마담 민철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의 내용이 어렵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무의식 치유에 대한 3주차가 되겠네요. 유튜브 내용을 보고 화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의식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를 탓하시면 안 되고 화나는 내 마음에 무의식에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죠. 그럼 혹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네. 목사님 말씀에 확 찔림이 되거나 화가 나는 것도 그 무의식의 일종이죠? 네, 그런 것들은 내 안에 뭔가가 건드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을 따라 무의식에 내려가야 돼요. 오늘의 키포인트 첫 번째, 감정을 따라 무의식에 내려간다. 왜 감정을 따라가면 무의식에 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정신 요소 중에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유일하게 감정입니다. 네, 감정은 어릴 때 한번 경험하잖아요. 안 잊혀져요. 감정은 반영구적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강렬하지 않은 감정은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아침밥 먹었던 아침밥 메뉴 내용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그죠? 근데 10년 전에 아침을 먹고 정말 심하게 체했다. 그 아침 메뉴가 기억이 안 날까요? 나겠죠. 왜 차이가 날까요? 체했던 그 안 좋은 감정. 감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추억을 떠올리면 늘 떠오르잖아요. 근데 악몽도 있잖아요. 과거에 안 좋았던 트라우마. 그것도 절대 안 잊혀질걸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안 좋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안 좋은 기억을 왜 자꾸 떠올리라 그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치료의 예 삼아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별로 기억 안 하고 싶은 내용. 그게 왜 기억을 안 하고 싶냐면 자꾸 떠오르고 괴롭히니까. 왜 그렇다고요? 부정적 감정이 그 기억 안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감정도 해결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체해 있으면 그 기억은 자꾸 떠올라요. 마치 뇌가 나 좀 다루어줘, 나 좀 빼내줘 라고 말하듯.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모를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걸 자꾸 누르시면 안 돼요. 해방시켜줘. 그렇죠. 풀어줘야 돼요.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PD는 그런 기억 없으세요? 떠올리면 별로 안 좋았던 기억. 엄청 사소한 거긴 한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되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되게 눈이 안 좋아 보이셨었어요. 엄청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안경을 벗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이구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후에 뭔가 제가 제 안에 확신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엄청 제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두려움을 마음에 심었네요. 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조심해진 거죠. 네,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게 좀 좋게 쓰일 수 있지만 좀 더 내려가 보면 과도한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한 장면이 어디예요? 장소를 이야기해요. 한 장면, 내 머릿속에 각인된 장면. 예를 들면 안경을 벗을 때 장면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가 가장 기분이 하여튼 기억에 남는지. 그분이 나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 순간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던 오케이. 게 당황한 얼굴도 내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을 때 그때 무슨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각인됐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루려면 뿌리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 속에 그 기억이 다루어진다라는 거는 기억이 나로 하여금 나게 만들었던 감정이 있는 거고. 맞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 생각이 쓴 뿌리입니다. 감정이 쓴 뿌리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은 인격이지만 말씀이 인격으로 심길 때 깨달아지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깨달아지면 생각으로부터 감정과 행동이 나와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생각이 먼저고 감정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행동은 사람들 앞에 조심한 행동이죠. 좀 과하게. 감정은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뭐 수치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주범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만드는 생각, 내가 큰 실수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또 큰 실수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큰 실수 안 할 사람인데 난 나도 모르게 그때 경험을 통해 난 큰 실수할 거라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서 그래요. 이게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실수를 한 거고 큰 실수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게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딱 이제 각인되면서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다짐도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기억 속에 이렇게 생각했네요. 이 생각 말고 주님 이 상황에 적절한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진리를 계시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임재하셔서 그 생각을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3주 전에 6세 아이가 치유된 게 그 아이를 두려움을 주는 생각을 뽑아내셨어요. 감정도 날아갔고 나무 자체가 다 뽑혀나간 거죠. 뿌리, 흔히 말하는 그 쓴뿌리가 쓴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일종의 토양이에요. 토양이 기억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실제 정신과에서도 기억 가지고 치료하는 게 많아요. 예, EMDR이라는 안구운동 치료도 기억 가지고 하는 거고 사실 분석 치료도 엄밀히 따지면 기억을 소환해서 하는 거고 예, 기억을 가지고 물론 현실을 다루는 치료도 많고 하지만 기억을 가지고 다루는 치료들이 정신과에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말씀이 사실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난 일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내가 진리로 반응하지 못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시 진리와 사랑으로 재경험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자주 떠오르는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을 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찾았던 기억을 가지고 또 어떻게 더 다룰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마담 민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 담당 지체가 되고 싶은 이미 되어 있는 마담 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